자, 이 귀납적이다라는 이 단어가 뭔지부터 조금 너희가 알고 가면 되게 좋은 게 뭐냐. 그러니까 귀납적이다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예를 들어 까마귀가 까만 걸 증명하고 싶어. 그러면 1번 까마귀가 지나가는데 까맣네, 2번 까마귀 지나가는데 까매, 3번 까마귀가 지나가는데 까매, 지구상에 있는 모든 까마귀가 다 까매. 아, 그래서 귀납적으로 까마귀는 까맣구나 라고 하는 증명법이 이 귀납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너희가 모든 수열들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 다 보여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항의 개수는 무한계니까. 무한계를 다 보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얘를 전항과 다음 항 간의 관계를 가지고 수열을 표현한다 라는 이 표현. 또 우리는 다 집어넣어보진 않았지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 더하기 1이 an 더하기 d를 만족한대. 우리는 다 집어넣어보진 않았지만 다 집어넣게 된 거지. 오케이? 이게 귀납적으로 우리가 수열을 정의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고. 근데 이 귀납적으로 수열을 정의를 하려면 초항값은 줘야 돼. 이런 식으로. 초항값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 공차에 해당하는 값을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우리는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왜냐면 A1은 3이고 A2는 1 넣어보면 A2는 8이 되고, 그 다음에 2 넣어주면 A3은 또 5가 더해지니까 13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구나를 발견해낼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수열이 주어진다면 이 형태를 외워달라는 거지. 너희에게 등차 수열이라고 촌스럽게 안 줘요. 다음을 만족할 때 라고 줘요. 그러면 얘를 보고 아, 얘 등차 수열이구나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고. 근데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수열을 우리가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방법이 이러한 방법도 있지만 등차 중항을 이용해서 등차 수열을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요. 이것도 등차 수열이야. 너희에게 촌스럽게 다음 등차 수열이 존재할 때, 뭐 다음 등차 수열에 대하여 이런 얘기 안 줘.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할 때 라는 멘트가 나오면 아, 이 등차 수열이구나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고. 이해 가시는 거 맞죠? 네.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야. 등비 수열도 귀납적 정의를 이용하여 정의를 해보면 이렇게 정의를 시켜줄 수가 있다고. 다음 항이 되려면 등비 값이 곱해지면서 다음 항이 된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할 때 등비 수열이구나. 이해 가시겠지? 등비 중항도 마찬가지. 가운데 항을 제곱해준 것이 전항과 다음 항의 곱과 같다. 꼴로 등비 수열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라고. 그리고 이 관계식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 점화식이라고 불러. 점화식. 여기서도 똑같이 얘기하는 것들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값을 줄 거고, 그 다음에 이웃하는 두항 an 더하기 1 사이에 대한 관계식으로서 우리가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들을 수열에 대한 귀납적 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 그 다음에 모든 n에 대하여 다음 관계식을 만족한다. 그래서 처음 몇 개의 항과 이웃하는 여러 개의 항 사이에 대한 관계식으로 정의하는 것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하고, 그에 대한 관계식을 점화식이라고 불러요. 이해 가시죠? 오케이? 앞쪽은 뭐 별거 없으니까 등차 등비밖에 안 나오거든.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등차 수열을 이렇게 an 더하기 1 빼기 an은 d로 일정하다. 그럼 얘는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구나. 이해를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요 표현이나 똑같은 표현이야. an 넘겨놓은 거니까. 다음 것도 마찬가지. 다음 항에서 전항을 나눈 값이 r로 일정하다. 이거 나눈 것일 뿐인 거지 뭐. 오케이. 그 다음에 등차 중항. 가운데 항에다가 2배 해준 게 전항과 다음 항의 합과 같다. 등차 수열. 그 다음에 가운데 항을 제곱한 게 전항과 다음 항의 곱과 같다. 등비 수열. 그래서 너희에게 이런 식으로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를 해놨다. 점화식이 등장해 있다 한다면 이게 무슨 수열이고
공차가 얼마고 공비가 얼마인지까지 너희가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이해 가시죠? 얘는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인데 초항이 6이네. 일반항을 구해보래. 그럼 AN은 공차가 2니까 2n 써놓고 n에다 1 넣은 게 초항되려면 4를 더해주면 되는구나. 일반항. 마찬가지. 공비가 2고 초항이 3이면 AN은 3 곱하기 2의 n-1제곱이다. 일반항. 어렵지 않죠? 오케이? 중국. 괜찮아? 네. 자, 여기가 이제 좀 이게 바로 개차 수열이에요. 자, 보입시다. 자, 이쪽이 바로 메인 테마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건데, 보입시다.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개차 수열 설명하면서도 얘기했지만, 뒤쪽에서 나온다고 했잖아. 이게 개차 수열이야. 자, 보면은 an 더하기 1이 an 더하기 어떤 n에 관한 형태의 식이 더해지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예를 들어 설명해 주는 게 좋을까? an 더하기 1이 an 더하기 3n이라고 줬다 해보자. 그리고 a1은 1이래요. 첫 번째 항이 얼마야? 1이요. 그럼 여기다 1 넣어주면 a2는 a1 더하기 3이 되는 거지. 3이 더해지면 4. 그 다음에 n에다 2 넣어주면 a3은 a2 더하기 6 되는 거지. 그럼 6이 더해지면 10. a4는 19. 무슨 수열이야? 등차. 개차 수열. 아, 네. 차이가 어떤 수열을 이루는 수열을 우리가 개차 수열이라고 부르거든. 아, 개차 수열에 대한 일반항은 쌤이 어떻게 구한다라고 얘기했었냐면, 얘가 A1, A2, A3, A4 진행이 되고 있을 때 개차 수열 일반항을 구하는 건 이 차이에 대한 일반항이 B1, B2, B3 가고 있구나를 생각해 주시고, 첫 번째 BN을 구해야 한다고. BN은 어떻게 돼요? 3n이겠지? 네. 괜찮죠? 오케이? 그리고 일반항은 AN은 생각해봐봐. A2라고 하는 건 네. A1 더하기 B1이지. 두 개 나온 거지. 네. A3라는 건 A2 더하기 B2지. 네. 그래서 내가 이 A2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어주면 A1 더하기 B1 더하기 B2라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네. 그 다음 A4라고 하는 건 A3 더하기 B3지. A3 더하기 B3. 네. 여기 A3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어주면 A1 더하기 B1 더하기 B2 더하기 B3가 되죠. 네. 그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AN은 네. A1 더하기 B1 더하기 B2 더하기 어디까지가 더해질까? 얼마지? B의 n-1까지가 더해질 거라고. 네. 근데 이렇게 쓰는 거 좋아 보여? 안 좋아 보여? 좋아 보여. 안 좋아 보여. 아, 네. 안 좋아 보이지? 네. 시그마로 표현하겠다고.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1까지 BK를 넣어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개차 수열에 대한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은 차이에 대한 일반항을 먼저 구하시고 A1 더하기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1까지 BK를 계산하면 된다고. 이해 갑니까? 아니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개차 수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일반항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어. 네. 그러면 BN을 먼저 구해. 이 차이에 대한 일반항을 구해. 네. 그리고 과감하게 A1 더하기 네.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1까지를 과감하게 쓰시고
여기 n 자리에다 k 넣어준 식을 여기다 넣어주면 된다고. 1을 왜 묻는 거야 앞에? a1 더하기니까 a1. 아, 네. 그래서 그 얘기야 이게 지금. 이게 지금 개차 수열에 해당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 고로 AN은 A1 더하기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이 형태가 바로 BN이 돼요. BN. 네. 그래서 K가 1에서부터 N-1까지 FK를 계산해 주시면 일반항이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지금. 똑같이 한 거야. 봐봐. 일반항 이렇게 나왔어. 네. 얘에 대한 일반항은 AN은 A1 더하기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1까지 요 자리에다 K 넣어준 식을 계산한 게 일반항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네. 그러니까 개차 수열이 등장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차이에 대한 일반항 얼마지? 3K네? 3N이네? 그러면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아니지 A1 더하기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1까지를 써놓고 이 차이에 대한 일반항에 해당하는 식에다가 K 넣어준 식을 넣어주면 일반항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네. 다음 조금 밑에 있는 형태는 조금 다른 형태야. 선생님 근데 네, 개차 수열이라 했습니다. 네 맞아요. 저거 구조는 네, 등차 수열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왜 구분지는? 다르지. 요게 메인 수열들이야 이게. 얘네가 메인이 아니야. 근데 보통 등차 수열에서도 첫째 항 플러스 n-1d잖아요. 그렇지. 첫째 항 플러스 n-1d인데, 그러니까 첫째 항 플러스 n-1d인데 얘는 합이고 걔는 그냥 항. 등차 수열들은 이 값들이 고정이잖아. 얘네들이 변하는 게 아니잖아. 등차 수열은 똑같은 값이 계속 더해지는 수열들이잖아요. 그러네. 그렇지. 이 차이가 있는 거지. 아, 그러니까 개차 수열은 차이가 수열을 이루는 수열인 거야. 개차 수열이 등장하면 차이에 대한 일반항을 구하고 A1 더하기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1까지 이 자리에 K 넣어서 써주면 일반항이구나. 기억해주면 좋겠다는 거지. 오케이? 네. 두 번째 거는 조금 이제 이 개차 수열이랑은 조금 다른데 일반항이 구해지는 과정이 조금 흡사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자, 얘에 대한 일반항은 공식처럼 외워줘. A1 더하기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FK잖아. 괜찮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AN 더하기 1은 FN AN 곱해지는 형태야 이번엔. 오케이? n에다가 1을 넣어주면 A2는 F1 A1이 되지. n에다 1 넣어준 거야. 네. n에다 2 넣어주면 A3는 F2 A2가 되지. 네. 근데 A2가 뭐였어? F1 요걸 여기다 넣어줘. 네. 괜찮아? 네. n에다 3을 넣어주면 A4는 F3 A3가 되지. 네. A3 자리에다가 얘를 넣어줘. 규칙이 발견되고 있나? 네. AN은 어떻게 될까? A Fn-1 곱하기 Fn-2 곱하기 쭈루룩 해서 F1까지를 전부 다 곱해주시고 A1을 곱해주면 돼. 얘는 F1에서부터 Fn-1까지를 다 더한 거였지? A1에다가 이게 일반항이었잖아. 네. 얘는 F1에서부터 Fn-까지를 전부 다 곱해준 것에다가 A1을 곱해준 게 일반항인 거야. 네. 외울 수 있겠어? 네. 유경이 아니야? 한번
증명을 다시 해달라는 거야? 아니면은 일반항과는 그 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써달라는 거야? 증명? n에다 1 넣어주면 A2는 F1, A1 n에다 2 넣어주면 A3은 F2, A2 근데 A2가 뭐다? 그걸 여기다 넣어달라 A2가 얘잖아 그래서 A2 자리에다 얘를 넣게 되고 그러면 F2, F1, A1이 되는 거야 인정? 함수값이랑 n이랑 같은 거예요? 여기서 이 관계식이라고 하는 건 모든 n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는 관계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n에다 1을 넣든 2를 넣든 3을 넣든 4를 넣든 모든 n에 대해서 다 만족해. 그러니까 n에다가 맨 처음에 1을 넣어준 것이 요거고 2를 넣어준 게 요거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A2가 F1, A1에다가 얘를 넣어준 거라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3을 넣어주게 되면 A4는 F3, A3가 되고 A3 자리에 얘를 넣어주겠다고. 그러면 F3, F2, F1, A1이 되고 이게 쭉 가서 AN까지 가게 된다면 Fn-1서부터 Fn-F1까지의 곱이 되고 거기다 A1을 곱해준 게 일반항인가 라고 봐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형태가 두 가지야. 첫 번째는 A1 더하기 FN 꼴 AN 더하기 FN 꼴 요것에 대한 일반항은 초원 더하기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1까지 FK를 계산해줄까 요게 되는 거고 얘에 대한 일반항은 A1 곱하기 F1 곱하기 F2 곱하기 쭈루루 가서 Fn-1까지를 전부 다 곱해준 게 일반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얘도 개차수요. 이거는 개차 수열이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어떤 n에 관한 함수값이 계속 곱해지는 수열이기 때문에 표현을 해보자면 첫 번째가 1이고 첫 번째 3이 곱해졌어. 3이 돼. 그 다음에 6이 곱해지는 거야. 차이가 아니라 곱해진다고. 6이 곱해지면 18이 되는 거지. 그 다음 만약에 9가 곱해졌어. 그럼 9가 곱해지는 거야. 여기다. 8, 9, 72에다가 9는 160. 그럼 얘에 대한 일반항은 요거 일반항이 어떻게 돼? 3n이겠지. 그런데 우리한테 만약에 이런 거는 일반항을 구하라고까지 얘기하진 않을 거야. 만약에 일반항을 구해야 한다면 A에는 첫 번째 항 곱하기 3 곱하기 6 곱하기 9 곱하기 쭈루룩 해가지고 3의 n-1까지가 곱해진 게 일반항이 되는 거라서 이걸 표현할 수 있는 표현 방식이 조금 없기 때문에 3으로 전부 다 묶으면은 이제 n 팩토리얼이 되려나? n-1 팩토리얼?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최선일 것 같은데 3이 몇 개만큼 있는 거야? n-1 3의 n-1제곱으로 묶어버리면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쭈루룩 해서 n-1까지가 곱해질 거 아니야 그럼 얘가 n-1 팩토리얼이겠지 그러면 3의 n-1제곱 곱하기 3의 n-1 팩토리얼 요게 일반항이 되는 거네 오케이? 이건 곱해지는 거고 뒤에 있는 건 위에 있는 건 더해지는 거고 차이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귀납적 정의가 이렇게 1번처럼 등장을 했거나 2번처럼 등장을 한다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야겠구나를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 된다는 거 오케이? 문제를 보면서 감을 잡아봅시다 이렇게까지 어렵게 안 나왔는데 이거는 알아만 두세요 피보나치 수열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 건 전전항과 전항이 더해진 게 다음 항이 되는 수열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해요. 이 앞에 있는 두 개를 더한 게 다음 항이 된다고. 오케이? 네. 이걸 점화식으로 표현하자면 an 더하기 2는 an 더하기 1 더하기 an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전전항과 전항을 더한 게 다음 항이 된다. 괜찮죠?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문제를 좀 풀고 갈까? 그냥 넘어갈까? 풀어봐. 넘어가? 넘어가요.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 네. 솔직히 어렵진 않을 거야 이거. 해봐. n에다 1 넣고 그냥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구하라고 한 거니까 그냥 1 넣어서 A2는 2A1 더하기 3에서 2 넣은 다음 계산하고 2 넣고 3 넣고 해가지고 A4까지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좋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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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좀 봐봐. 이런 수열들은 솔직히 너희가 뭐 큰 의미가 있는 수열들은 아닌 건데 요거는 너희가 알아볼 수 있어야 돼. 이게 뭘 것 같아? A가 2. 조화 수열이야. 역수를 취한 게 등차 수열이 주는 수열. 역수했잖아. 역수를 한 것에다 2를 더한 게 다음 항이 된다. 이건 AN이 조화 수열이 된다라고 알아볼 수 있어야 돼. 그려보시면 알 거야.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조화 수열이지. 역수한 것에 가운데 항에다 2배 준 게 전항과 당항의 합이 같다. 오케이? 그리고 교육 과정에서 좀 빠진 일반항 구하는 그 패턴이 몇 개 있거든. AN 더하기 1은 PAN 더하기 Q꼴. 요거하고 PAN 더하기 2 더하기 QAN 더하기 1 더하기 RAN이 0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형태로 나왔을 때 일반 항구해야 하는 형태가 있거든. 이 두 가지를 내가 알려줄까 말까 좀 고민 중이긴 해. 알아두시면 좀 편할 때가 있긴 하거든. 그래서 너희가 이제 조금 여러 번 반복한 다음에 익숙해진 단계가 되면 그때 알려줄게 이거는. 알겠죠? 간혹 여기서도 지금 이 배열이 얘고 이거 일반항 구할 수 있어. 그리고 요 배열이 얘야. 이것도 일반항 구할 수 있어. 근데 문제에서는 두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만 구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이거는 넣어서 계산하는 형태로 구하겠지만 100번째 항을 거의라 못 구한다고. 일반항 구할 수 있다고 보면 나중에 알려주겠어. 알려줄게. 자 그러면 다음 패턴으로 넘어가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시작. 자 볼게요. 얘네들은 둘 다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 첫 번째 건 공차가 8이고 초항이 5인 등차 수열이야. 그러니까 일반항 A에는 8n을 써놓고 1 넣은 게 5 나오려면 마이너스 3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죠. 너무 빨라? 아니 괜찮아요. 두 번째 것도 등차 수열이야. 근데 이거에서는 너희가 공차라든지 초항이라든지 얼마인지를 못 구해. 그냥 아 얘는 등차 수열이구나 정도로만 알 수 있는 관계식인 거거든. 너희한테 칸 두 개를 줬을 거야. 그럼 공차가 얼마야? 4. 그럼 A에는 4n 써놓고 1 넣어준 게 초항 나오려면 마이너스 2 해주면 되겠지. 안 어렵죠? 네. 두 번째. 다음과 같이 정의된 수열에 대해서 일반항을 구해봐라. 등비 수열이겠죠? 네. 그럼 얘는 일반항이 공비가 2고 초항이 1이니까 1 곱하기 2의 n-1제곱 얘가 일반항. 두 번째 거 이 관계식에서는 얘가 등비 수열이구나 정도로만 알아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초항 4고 공비가 얼마? 공비가 얼마? 2분의 3 n-1제곱 여기까지. 할만하죠? 여보시오. 이거 풀이 과정 얘네들은 지금 이렇게 풀고 있는데 비추 외워줘. 네. 오케이? 이거 외워놔야 편해. 이거 나오면 얘가 fn 꼴인 거야. 보자마자 a는 a1 더하기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1까지를 써놓고 요 자리에 있는 식을 여기다 k 넣어서 써주면 돼요. 인정? 유경이? 그러면 1 더하기 얘가 2분의 n 곱하기 n-1이 되면서 일반항 an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로 통분시키면 n제곱 마이너스 n 더하기 2가 되겠지. 얘가 an이라고. 문제에선 a 20을 구해주세요 했기 때문에 n에다 20 넣은 값 얼마인지 구해주시면 마무리. 2분의 F가 뭐예요? 400 마이너스 20 더하기 2. 뭐라고? F가 뭐예요? F가 요거. 그러니까 지금 요거. 문제 F 자체는 몰라야 되는 거예요. F라는 건 어떤 펑션이잖아. 펑션의 약자잖아. n에 관한 식이란 뜻이야. 아무 의미 몰라요. 의미가 아예 없진 않지. 그러니까 n으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다항식? 그냥 그걸 나타내는 거죠. 막 그치? 시그마가 있거나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없는 거야. 그냥 n에 관한 식이 붙으면 일반항은 이렇게 된다. 네. 그걸로 기억해 주시면 된다고. 네. 뭐가 붙던 간에 n에 관한 식이 뒤에 더해져 있으면 네. 그 n자리에다 k 넣어서 이 자리로 갖다 붙여주면 된다고. 계산하면 얘가 200 마이너스 10 더하기 1이니까 191이 되겠네. 191. 네. 이런 꼴이 등장한 것도 마찬가지. 얘도 이제 n에 관한 식인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일반항 an은 a1 더하기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1까지 2의 k제곱 넣어주면 된다고. 그대로. 그러면 무슨 수열의 합이야? 등비 수열의 합. 네. 근데 a 20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n자리에다 20 넣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지. 계산해보면 1 더하기 공비가 2니까 2-1분의 초항 2니까 2 가로 열고 2의 19제곱 마이너스 1 요거 계산한 거 계산해주면 돼. 그럼 분모가 1 되니까 2의 20제곱 마이너스 2가 되면서 2의 20제곱 마이너스 1이다 정리해주면 마무리까지. 이해가요? 네. 괜찮아? 네. 수민이 괜찮아? 두 번째 배열은 이제 곱해지는 배열이에요. 곱해지는 배열 같은 경우는 보통 문제가 아까 전에 얘기를 했었던 막 n팩토리얼 막 그렇게 지저분하게 안 내. 약간 부분분수처럼 앞에 항이랑 뒤에 항이 없어지는 형태의 문제가 좀 많이 나와. 뭔 말인지는 이걸 보시면 감이 좀 오실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야. fn이라고 하는 건 중국가 질문한 것처럼 n에 관한 식이란 뜻이야. 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얘 n에 관한 식이 곱해진 거지. 맞아? an 더하기 1, an 더하기 1은 fn 곱하기 an 꼴인 거잖아 지금. 네. 그러면 일반항은 일반항 an은 a1 곱하기 여기다 1 넣어주면 뭐 나와? 2분의 4 2 넣어주면 3분의 5. 3분의 5 3 넣어주면 4분의 4분의 6 쫙 가겠지? 6. 네. n-2를 넣으면 n-2를 넣으면 n-1을 넣으면 n분의 n 플러스 2까지 되겠지? 예. 내가 n-2하고 n-1을 넣은 이유는 두 칸씩 떨어져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 남는 건 얘하고 얘만 남았을 거야. 원래 n-1까지를 넣어서 다 곱하는 거야. 네. 원래 n-2를 넣은 거를 곱하는 거를 안 넣어도 상관없긴 한데 만약에 너희가 이걸 안 넣었다면 이게 남는다는 걸 발견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두 칸씩 떨어져서 없어지는 거는 이 전의 항을 넣은 것까지 표현을 해줘야 돼. 이렇게 그래야 남는 게 뭐가 남는지 안 헷갈리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 가는 거 같아? 결과적으로 남는 건 an은 6분의 요게 남는 거야. n 더하기 1 곱하기 n 더하기 2다까지. a 29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n에다가 29를 넣어주면 a 29는 6분의 30 곱하기 31 5니까 155 나오네. 이해 가는 거 같아? 네. 괜찮아? 근육이?
네. 오케이. 밑에 것도 마찬가지야. 얘가 나왔다. 그럼 얘가 이제 fn 꼴인 거잖아. 얘네가 하나씩. an 곱하기 an은 a1 곱하기 2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쭉 해서 2의 n-1제곱까지가 다 곱해졌을 거라고. 이게 일반항이라고. 그런데 그럼 얘네들은 지수가 다 어떻게 돼요? 더해져요. 2의 2분의 n 곱하기 n-1제곱이 일반항이 됐을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k가 2의 36제곱이 되는, 얘가 2의 36제곱이 되게 하는 k값을 구해봐라. k라고 했으니까 n자리에 k 넣어서 씩 세워줘야지. 그러면 얘가 36이 되려면 k 곱하기 k 마이너스 1은 72, 8, 9, 72. k 값은 2배네요. 약간 외워서 그대로 적용해줄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증명할 때는 이렇게 증명을 할 때 이렇게 푸는 게 맞지. 근데 한두 번 증명해놓고 난 다음부터는 적용하는 건 매번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이렇게 외워놓고 해야지. 근데 쌤이 특강 때 이제 교재를 개념센을 가지고 했거든. 개념센을 가지고 하는데 교육과정 빠진 게 다 나오더라고. 그게 좀 당황했어. 그래가지고 교재는 좀 잘못했나 막 이랬는데. 볼게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SN을 줬네. 너희 뭐 할 수 있어? SN 주면? AN 구할 수 있죠. 그럼 AN은 SN 빼기 SN-1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물론 n이 2 이상에서 적용 가능한 일반항이겠지만, 그러면 이 상황에서 SN이라는 게 4an-3이래요. 네. 넣어줘요. SN-1은 뭐가 돼요? (4an-1-3이) 되는 거지. 그러면 분배법 지켜주면 마이너스 4an-1 더하기 3이 되고 3하고 3 없어지잖아. 그러면 4an-1을 왼쪽으로 an을 오른쪽으로 넘겨줄게요. 그러면 4an-1은 넘어오면서 3an이 될 거야.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an은 3분의 4an-1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네. 무슨 수열이요? 등비 수열. 초항은 1이고 등비가 분비에 해당하는 값이 3분의 4니까 A10이라고 하는 것은 3분의 4의 9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할만하죠? 오케이? 네. 아, 그래서 뭔가 학원에 많은 정보가 못을 들어갈 수도 있고. 많은 정보가 들어간 것 같아. 네. 이거는 별거 없어. 이것도 읽어보면서 한번 풀어봐. 어렵지 않을 거예요. 진도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해설 위주로만 진행하자.